정년퇴직을 맞이한 순간은 오랫동안 달려온 경주의 종착지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길고 복잡하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와 여유가 기다릴 것이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막상 현실을 마주했을 때 깊은 허무감과 경제적 불안을 동시에 느낀다. 특히 충분한 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경우에는 기대했던 노후의 평온 대신 빈곤과 고립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들이온다.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고 일정한 급여가 끊기며 관계와 생활 패턴마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진실은 너무도 뼈아프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길 위에 서 있다. 첫 번째 사례는 평생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한 남성의 이야기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근무했고 정년까지 마친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하지만 직장을 떠난 이후의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 막연히 믿었지만 실제 생활비는 예상을 훨씬 초과했다. 병원비와 약값, 생활물가의 꾸준한 상승은 그가 계산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은퇴 전에는 회사의 단체보험과 복지제도가 많은 부분을 채워주었지만 퇴직 이후에는 그 모든 혜택이 사라졌다. 남은 퇴직금은 주택보수와 자녀의 마지막 결혼 비용으로 크게 줄었고 국민연금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했다. 결국 그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지만 몸은 점점 따라주지 않고 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빈곤에 빠진 현실은 그에게 은퇴 준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두 번째 사례는 사교육 시장에서 오래 강사로 활동했던 여성의 경험이다. 비교적 높은 수입을 올리며 경제적 여유를 누렸고 은퇴 후에는 여행을 다니며 지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그녀에게는 퇴직금이 없었고 국민연금도 충분히 납부하지 못했다. 은퇴 직전까지는 소득이 꾸준히 유지되었기에 위험을 크게 실감하지 못했지만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자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겼고 외식과 취미생활을 모두 끊었다. 그녀는 지금도 그동안 벌었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자책 속에 산다. 과거의 풍요에 취해 미래를 소홀히 했던 결과는 은퇴 이후 냉혹한 현실로 되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외향적인 모습만 보고 여전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녀 스스로는 노후 빈곤의 벽 앞에서 매일 고독과 불안을 견디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한때 제조업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던 남성이다. 그는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성실히 살며 아이들을 키워냈다. 은퇴를 앞두고 내 집 마련에는 성공했으나 집을 가진 것이 곧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아내와 단둘이 남은 집은 오히려 관리와 비용에서 부담이 되었다.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그마저도 팔아야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다. 하지만 집을 팔고 나면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그는 집 일부를 임대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남의 발자취가 오가는 집은 마음마저 좁히고 있다.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했던 그는 자산의 형태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은퇴 후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진실은 노후 빈곤을 경험하고 나서야 와닿았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교훈은 분명하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긴 여정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다. 노후 빈곤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다. 퇴직금이나 집 한 채로는 장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고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노후를 감당하기 힘들다. 더욱이 건강 문제는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지출은 늘 따라다닌다. 결국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핵심은 얼마나 많은 자산을 모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했는가에 달려있다. 또한 생활비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작은 비용이라도 꾸준히 줄일 수 있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현재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가 된다. 지금 당장의 생활을 위해 모든 소득을 소비하기보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조금이라도 쌓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은퇴를 끝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시작으로 인식해야만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디그너파이드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정년퇴직 후 빈곤에 빠진 63세의 사례는 결국 우리 모두의 거울이다. 평생의 노력과 성실함이 곧바로 안전한 노후로 이어지지 않으며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후에야 진짜 삶의 시험대에 오른다. 뒤늦게 깨닫는 뼈아픈 진실은 은퇴 준비는 은퇴 전에 끝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은퇴한 이들에게는 아픈 현실이지만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값진 교훈이다.
노후 빈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결과일 뿐이다. 결국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년퇴직 이후 노후 빈곤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단면을 드러낸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맥락이 드러난다. 첫째는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가져오는 소득 절벽의 문제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매달 일정한 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의 틀이 유지된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외에는 마땅한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퇴직금은 목돈처럼 보이지만 주택 수리나 자녀 지원, 빚 상환 등으로 쉽게 소진된다. 결국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사실이 은퇴자들의 삶을 곧장 빈곤으로 몰아넣는다. 둘째는 자산 구조의 불균형이다. 한국 사회의 다수 은퇴자들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집중해 왔다. 내 집 마련은 안정의 상징이자 삶의 목표였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집 한 채가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한다. 집은 분명 가치 있는 자산이지만 매달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생활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집은 있는데 통장은 텅 빈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부는 집을 팔아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다시 주거 문제에 부딪히고 만다.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과 그것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를 간과한 결과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진다. 셋째는 건강 리스크다. 은퇴를 앞둔 세대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기대만큼 길지 않다. 은퇴 이후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병원비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직장 다닐 때는 단체 보험이나 회사 복지로 의료비 부담이 줄었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수술은 한순간에 가계 재정을 무너뜨린다. 의료비 지출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은퇴자들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 넷째는 소비 습관의 변화 부재다. 은퇴 이전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현금 유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출이 통제되지 않아 재정이 금세 고갈된다. 자녀 지원이나 체면 지출, 불필요한 보험 유지 같은 항목들은 은퇴 후에는 반드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데 큰 저항을 느낀다. 결국 은퇴 전과 같은 소비를 이어가다 한순간에 빈곤의 벽에 부딪힌다. 다섯째는 심리적 요인이다. 은퇴 후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는 노후 빈곤을 더욱 심화시킨다. 체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기피하거나 여전히 남들에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는 소비를 이어가며 스스로를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많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의 안정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이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은 분명하다. 첫째, 은퇴 전부터 다층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 혹은 소규모 임대수익 같은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을 키운다. 둘째, 자산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자산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유동화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활비로 활용할 수 없는 자산은 은퇴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다. 셋째, 지출 관리의 철저함이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은퇴 전과 동일할 수 없다. 오히려 은퇴 후의 소비 구조를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비와 주거비처럼 필수 지출은 늘어나기 쉽기 때문에 다른 항목을 줄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넷째, 건강관리 자체를 재정관리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을 잃으면 재산도 함께 무너진다. 정기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 조기 검진은 단순한 생활습관이 아니라 은퇴 후 재정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다. 다섯째,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노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꼭 전일제 직장이 아니어도 된다. 시간제 일, 전문성을 살린 강의, 지역 사회활동과 같은 소규모 경제활동은 단순한 수입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을 지키는 역할까지 한다. 이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은퇴가 아니라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은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준비를 은퇴 직전에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미 50대에 접어들었다면 지금의 생활비 구조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과 비교해 부족분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만약 지금 당장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은퇴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돌발 상황까지 고려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 빈곤에 빠진 63세의 사례는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과 준비 부족의 산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아직 은퇴하지 않은 이들에게 분명한 교훈이 된다. 은퇴 후 빈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을 때 닥치는 현실일 뿐이다. 전문가의 조언은 결국 단순하다. 지금의 생활을 조금 줄이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은퇴를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노후 빈곤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거창한 재테크나 일확천금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준비를 꾸준히 이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결국 뼈아픈 진실은 뒤늦게 깨달을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야 할 진실이다.